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임박, 증시의 수급은입니다. 참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참 복잡합니다. 셈법도 복잡해졌고요.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간밤에 미증시 변동성 어마어마했죠. 장중에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 이상의 이제 하루 등락을 거쳤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 넘는 그런 이제 등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 급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이제 양적 축소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시장에 좀 강하게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중에 S&P 500 같은 경우에 500 종목 중에서 한 70% 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일 만큼 상당히 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반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우나 S&P 같은 경우도 하락폭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3,7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플러스로 이제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 지은 폭이 100포인트가 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중에 국채금리가 1.809%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가운데 너무 급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미국 이제 청문회, 연준 의장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내일은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금리 인상의 확률을 이제 76.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도 4번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게 54.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바이오 관련주만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어저께 개최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화이자의 오미크론 백신에 대한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게 3월 달,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가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mRNA 계열을 활용한 이제 다양한 백신이 향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은 기대감을 나타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도 8.5%, 그다음에 노바백스도 6.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TSMC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사상 6분기 연속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이 4,381 대만 달러로 해서 전분기 대비 5.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하면 1조 5,800 대만 달러로 해서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 내에서는 나쁘다라고 얘기보다는 이제 좀 일단 바닥을 찍고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실적 관련돼서 된 부분도 아마 주 후반 들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긍정 평가 주고 계십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사실 M&A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제 첫날 오픈을 했는데 짜잘한 라이선스 딜만 그렇죠. 좀 있고 의료기기 쪽은 또 M&A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 이제 바이오 가져봐도 되는 건지 사실 이제 바이오 제가 계속 보기는 하는데 미증시에서도 일반 제약 바이오보다는 백신 관련주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렇죠.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지금 관심이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쪽으로 지금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항암 관련이나 신약 관련 쪽으로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KRX 바이오 지금 이제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개막 한 10일 전서부터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개막을
앞두고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이슈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이나 아니면 뭐 면역 항암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좀 나왔을 때 그때 아마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도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겠죠. 예. 이제 바이오 섹터 점검을 받아봤고요. 미국 시장 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 이제 기관의 매도 공세에 폭격을 당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기관이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뭐 기관이 뭐 코스피 같은 경우 5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지금 8일 연속해서 지금 6조 7천억을 지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지금 8일 연속 지금 순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이제 12월 29일 이후서부터 계속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 2조 1천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9조 가까운 금액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또 거래대금도 지금 많이 좀 뚫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이제 잠깐 늘었다가 지금 다시 20조대 미만으로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일 9조 5천억 거래를 했는데요. 뭐 작년 10월 13일 이후에 가장 낮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내에서 조금의 그 매매가 어떤 한 쏠림이 조금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현대해상,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상위 매수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적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이제 LG생활건강, 카카오뱅크, LG전자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이제 조금 매도세가 좀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이제 중국의 화장품 판매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 우려감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마시스, GSE, SNK, 바이브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매수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뭐 전날 이제 원달러 환율은 1,199원으로 1,200원 다시 밑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일 만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잔중에는 1,201원 50전까지 이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1,200원대에 대한 이제 부담감과 그다음에 정부의 그런 이제 외환 그 개입 경계감이 이제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추가되면서 1,200원대를 이제 하회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환율 측면에서 보면 좀 불안감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융주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금융주, 특히 이제 금융지주 관련주에서 좀 계속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 9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7일,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일째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도 5일째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생명보험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6일, 그다음에 미래에셋생명이 4일, 그다음에 메리츠화재가 7일, 흥국화재가 이제 6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금리 관련된 인상 관련된 부분으로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집중화되고 있으니까 이쪽 금융 쪽으로 조금 관심을 아직까지는 좀 더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손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보험료 상승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쪽보다는 아마 손보 쪽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기존 전통 금융주들은 만년저 평가라서 네,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보험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은 거의 유일한 수혜 섹터가 금융주이다 네. 보니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 주셨습니다. 그 손보사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픽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메리츠 화재하고요. 그다음에 흥국 화재가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리츠, 흥국, 네. 예, 화재. 알겠습니다. 두 종목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수급 상황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얻어봤고요. 자,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네. 수급 이슈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돌입을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풀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증시 수급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LG솔루션 자체적으로는 뭐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인 이제 증시 내일의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 지금 공모주, 그러니까 기관 수요 예측이 지금 오늘 내일 있을 예정이고요. 14일 날 공모주 확정, 그다음에 다음 주 18, 19일 날 이제 공모주 청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상장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상장 규모가 4,250만 주가 지금 이번에 이제 공모주로 이제 나올 그럴 예정입니다. 뭐 우리 사주가 850만 주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3,400만 주가 시장에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가격은 뭐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30만 원은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각 주체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청약으로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한 1,000만 주 정도 지금 아마 뭐 책정이 될 것 같고요. 기관 청약이 한 2,000만 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반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청약일 경우에 지금 3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공모 가격이 한 2조 5천억에서 이제 3조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 원 전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 사주에 이제 를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잔여분, 이제 미청약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 공모주로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량이 조금 유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주 경쟁률이 만약 10대 1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0조 정도의 이제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 15대 1로 되면 이제 45조의 자금이 몰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뭐 예금이나 이런 자금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67조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유하고 계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식의 이제 매도량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에 대한 청약 금액입니다. 아마 예상으로 한 6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이 뭐 과거 예를 보면 한 5대 5 정도의 이제 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 보면 한 3조 정도의 청약 대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3조라는 금액을 뭐 예탁금으로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기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주식들을 매도를 해서 이 3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상장 이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각 기관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예상대로 만약 10조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 규모로 보면 4.4%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4.4%를 채우기 위해서 여타 종목의 주식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4.4%만큼의 금액이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긴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있는 그 주식 수를 이제 매도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지수 관련돼서 변경을 할 때 아마 관련된 매도량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월 정도의 지수 변경을 하면서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MSCI 지수 같은 경우에 2월 달 변경할 때 아마 편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2차 전지 ETF 관련돼서 2월 9일 날 지금 뭐 그 변경이 일단 변경일인데 그때 아마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이제 예상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월, 3월 달에 지수 편입이 되면서 관련 이제 여타 그 종목 중심으로 아마 매도세가 좀 더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국내 펀드 관련돼서 그 지금 ETF나 그다음에 인덱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ETF 펀드가 한 49,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ETF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게 한 49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내에 전반적으로 다 뭐 모든 종목이 다 편입을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일단 일부 ETF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ETF가 아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도 규모가 한 42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덱스 펀드로만 한 90조 정도의 그 지금 뭐 포트폴리오 변경 그런 이제 대기 물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추정 펀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MSCI나 FTSE 관련된 지금 추정돼 있는 펀드 규모가 한 200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00조 정도의 이제
그 펀드나 이제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금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중에서 4% 정도의 자금, 그러니까 종목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한 12조 정도의 이제 그 변경 그 금액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조 정도 되면 이번에 공모주에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금액 12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만큼의 지금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보면 12조 정도의 매수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건 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12조 정도의 여타 종목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증시 수급 차원에서 보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고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번 달 말에 상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MSCI 뭐 글로벌 지수 편입이라든지 인덱스 편입이 계속 지금 3월 달까지 있다고 네,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쳇말로 이제 영끌을 해다가 네. 얼마나 이제 공모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까 네.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될 텐데 또 맞은편에서는 증시의 블랙홀 역할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제 거리두기가 필요한 구간을 3월까지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2월 달까지는 좀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추종이 아마 2월 달까지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코스피를 변경을 하는 게 이제 3월 달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다음 날로 이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뭐 그때도 이제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 대기 자금이 충분하게 있고 지금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 공모는 반드시 받으시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높게 되면 이제 그 관련돼서 뭐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받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받는 와중에 여타 종목에 대해서 수급은 상당히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뭐 일단 지수 입장에서 보면 큰 폭의 상승보다는 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월까지 시장 거리두기 말씀을 주셨고 엔솔에 대해서 질문은 사실 이제 과거에 크래프톤 상장하고 그 공모가 계속 밑돌고 있어서 네. 과연 이 영끌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들이 네. 계속 제기가 돼서 질문 드렸는데 공모 괜찮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